매일 새벽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또 통찰력을 더해줄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솔깃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1억을 넣으면 매달 150만 원을 준다? 와, 이거 진짜 혹하지 않나요?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그 ETF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그리고 이게 또 얽혀있는 한미 경제 관계, 또 국내 시장의 아주 치열한 경쟁 이야기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아까 그 솔깃한 제안의 주인공이죠. 1억 넣으면 월 150? 바로 이 ETF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니 이게 다 수익 같잖아요. 근데 이 분배금의 비밀은 바로 분배락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펀드가 돈을 막 벌어서 새로 생긴 이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펀드에 있던 자산, 그러니까 그냥 내 원금을 쪼개서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원금이 줄었으니까 펀드의 전체 가치, 즉 기준가는 그만큼 뚝 떨어지겠죠. 이게 자칫하면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아니라 사실상 내 돈을 내가 그냥 돌려받는 걸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분배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는 운용보수 말고도요, 판매보수니 신탁보수니 하는 숨어있는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ETF가 원래 목표로 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랑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추적 오차나 괴리율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와, 이거 그냥 쉬워 보였는데 파고들수록 결코 만만치가 않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금리죠. 그런데 드디어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에서 아주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려 9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하한 건데요. 사실 여전히 물가 잡는 게 걱정이긴 한데 요즘 식어가는 미국 고용시장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업률은 오르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국 연준이 백기를 든 셈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렸으니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싶으시죠?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미국 따라서 금리를 내리자니 저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하고 사상 최대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묶어두자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게 또 부담스럽고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결정 하나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양국 경제 관계는 정말 때려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요즘 그 관계가 좀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직접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민 단속 작전이 한미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와,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미국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동맹관계에 미칠 파장을 인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갈등이 있는 한편에서는요. 바로 그 미국 땅 텍사스에 파리바게트가 무려 2,900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제빵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갈등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한국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와 외교 관계가 막 요동치는 동안 우리 시장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두 곳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걸 30분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보세요. 빗썸이 오후 3시에 새로운 코인을 딱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불과 30분 뒤에 업비트에서 똑같은 코인을 바로 상장해버립니다. 단 한 명의 이용자라도 조금의 거래량이라도 더 뺏어오려는 이 속도전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OTT 시장의 현실은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저기 하늘 높이 솟아있는 넷플릭스 매출 그래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바닥에 있는 우리 국내 업체들의 실적, 이 압도적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국내 업체들 합친 영업 손실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공룡 앞에서 과연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네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결국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들이 우리 지갑과 일상에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그 소식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미국이 브라질산 원두에 높은 관세를 딱 매깁니다. 그랬더니 갈 곳을 잃은 이 브라질 원두를 누가 샀을까요? 바로 중국이 이걸 대거 사들인 거예요. 그 결과 전 세계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무려 26%나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저 멀리 워싱턴과 베이징의 결정이 내 커피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소식 하나 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 리버버스 드디어 운항을 시작했죠. 근데요, 이게 과연 좀 긴 운행 시간이나 정류장까지 가는 접근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냥 반짝하는 관광 상품을 넘어서 정말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통수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소식들, 그 속에 숨어있던 연결고리들이 좀 보이시나요? 1억 투자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미국 금리, 한미 관계, 그리고 내 커피값까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그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